자, 우리 교과서 70페이지고요. 주제는 조선의 수치체제와 경제생활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세금을 걷었고 어떠한 경제생활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우리 먼저 빈칸부터 보면은 학습지 빈칸 첫 번째 들어갈 부분은 여기 지어 있는 경기지방입니다. 알겠죠? 우리 과전법 이야기하면서 나올 내용입니다. 경기지방이란 수도 옆에 있는 곳. 우리 지금 경기도도 수도 옆에 있는 지역이죠. 경기지방. 두 번째 들어갈 칸이 두 번째 뭐라 적혀있지? 학습지. 인조 적혀있어. 갈로 인조. 두 번째 들어갈 칸은 여기 있는 영정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영정법. 인조 때 영정법. 요 이야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칸이 여기 있는 광작입니다. 광작. 이모작과 광작. 광작이라는 것은 넓은 땅을 농사 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마지막 들어갈 칸은 금난정권이라는 겁니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요거도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칸에 들어갈 거,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어차피 농사직설이고요. 두 번째 들어갈 거는 여기 있는 방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납.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특히 경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오케이? 눈을 반짝 뜨시고 귀를 반짝 열고 초집중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됐지?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쉬워. 자, 농본주의 정책입니다. 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겁니다. 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자,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자, 조선은 국가재정 확충,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쳤다? 농본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농사지을 땅들을 많이 만들어줘야겠죠. 맞지? 국토에 있는 농사 못 짓는 땅들을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간. 그래서 개간 사업을 열심히 해서 농경지를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줄여서 세금을 좀 줄여줘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해요. 자, 일단 근본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세종대왕님이 좋은 책을 한 권 지었는데 그 책이 무슨 직설?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자, 농사직설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 농사와 관련된 책이 있긴 했는데 그 책이 대부분 다 중국 책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풍토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풍토의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모아서 만든 최초의 농업 서적이 바로 무슨 직설? 농사직설입니다. 누가 만든 거라고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 유교적 경제관에 따라서 자유로운 상공업을 통제했다. 뭐를 통제했다는 겁니까? 상공업을 통제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유교적 경제관이란 우리 요렇게 조금 볼 수 있는데 사농공상, 우리 상업을 자체를 말업이라고 하면서 엄청 천대했어요. 자, 앞에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농업을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은 공업, 뭡니까? 뭘 만드는 사람. 마지막은 상업. 상업은 뭐 하는 사람? 파는 사람. 맞죠? 왜 상업을 제일 낮은 걸로 봤냐면 상업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은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만들죠. 공업은 내 손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상업은
만들지도 않고 맞지. 뭐만 하면서 만들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이윤을 챙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그래서 농민한테도 피해고 공인한테도 피해고 누구한테만 자기들만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상업 자체를 매우 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긴 해요. 맞죠? 필요한 물건들은 최소한의 물건들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 정부가 직접 점포를 만듭니다. 점포라는 게 상가죠. 물건을 팔 수 있는 상가를 만들고요. 이를 분양합니다. 분양은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정식적으로 국가로부터 물건을 팔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뭘 할 수 있게 해준 겁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거죠. 됐나요? 이 외에 이러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법이죠. 잡상인이죠. 잡상인.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시전상인들은 허가받은 상인들, 난전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같은 게 필요하죠. 물건. 이러한 물건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장인들이 만들었대요. 장인. 이 장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죠. 도자기 장인 뭐 그런 게. 자, 이러한 장인들을 어디에 등록시켰대요? 관청에 등록시켰다는 거는 이 물건 만드는 것을 어디에서 담당하겠다?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의주라든지 활자라든지 화약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문방구, 필기도구 같은 거죠.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어디에 납품하게 합니까? 국가에다가 납품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러한 것, 이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법? 과전법입니다. 자, 이 과전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고려 말기에 만들어지죠.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죠? 전국의 토지들을 다 누가 막 가지고 있으니까, 권문세족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땅들을 혁파하자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러한 것이 과전법이었습니다. 자, 과전법 또한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진짜로 소유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 알겠죠?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우리 이 권리를 다르게 이야기해서 무슨 권이라고 합니까?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거둘 숫자, 조자가 조세, 세금. 그러니까 과전법이란 뭐를 준 게 아니라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무슨 권을 준 거? 수조권을 준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알겠지? 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뭐만 거둘 수 있는 겁니까?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특산물 거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노동력 거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이거 거둘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뭐밖에 없었어요? 과거 신라시대 때 노급밖에 없었습니다. 플러스 시급 맞지? 근데 시급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자, 과전법은 관리한테 관직 복무로 주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줬대요? 전현직 관리한테만 줍니다. 퇴직한 공무원한테도 주고 현직 공무원한테도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만? 경기 지방의 땅만 지급합니다. 고려시대 때 전식과 기억납니까? 이 전식과는 전국의 토지를 다 나눠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도 멀리 있는 곳에서는 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그 땅을 자기 사유화 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렇게 돼버려서 막 다 개인의 사적인 토지가 많아진 거잖아. 그런 게 싫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어디 지역에만 나눠주겠다?
경기지역에만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할 공무원들은 어디서 살아라? 서울 주변에서만 살아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관리들은 이 토지에서 뭐를 거두어 쓰다가 조세를 거두어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반납합니다. 됐어요?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반납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과전은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직 관리가 퇴직하면 반환해야 안 해? 안 하죠. 퇴직하고 나서도 과전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살다가 죽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예외점이 있었습니다. 예외.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가 살아있네. 그러면 아내한테 어떻게 합니까? 땅이 넘어갑니다. 우리 그거를 무슨 전? 수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와이프도 죽었어. 그런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들을 뭡니까? 걔들을 뭐라 불러?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 보고 뭐라 부르냐? 고아라고 하잖아. 걔들은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책임져야 되죠. 국가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습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세습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과전 지급 대상자와 수신전, 휴량전과 같이 세습되는 토지가 증가하니까 새롭게 합격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거죠. 왜? 어느 지역의 땅만 한정하니까. 경기도 지역의 땅만 한정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논의가 나타나. 그래서 어떤 신하들은 어떻게 하자 고려처럼.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하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고려처럼 토지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퇴직한 사람한테는 땅을 주지 말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조 때 우리 세조 때 누구한테만 주기로 합니까? 현직 관리한테만 주기로 하는 무슨 법이 시행됩니까? 직전법이 시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직 관리는 퇴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퇴직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있을 때 땡기자. 있을 때 땡기자. 그래서 원래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죠. 그런데 그 수치를 훨씬 더 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왜? 있을 때 땡겨야 되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지죠. 이걸 국가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국가가 직접 걷어가지고 국가가 직접 관리한테 월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의정부 아래 6조 아래 호조가 있죠. 호조에서 직접 토지를 걷어서 그 지역 과전으로 받은 양반한테 세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해되는 사람. 호주에서 거쳐서 국가에 보내고 국가가 호조가 국가잖아. 쌤이 공무원이죠. 쌤 월급 국가에서 받나 너희들한테 받나? 국가에서 받잖아. 이 개념입니다. 알겠지? 호주가 건너서 따로 준 이해돼요? 이해되는 사람 손. 이거 이해 안 되면 머리 아픕니다. 알겠지? 다 이해 안 돼. 그걸 우리가 무슨 제도로 간다? 관수강급제라고 합니다.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게 누구 왕 때다? 성종 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한테 지급할 토지가 계속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전법이 어떻게 폐지됩니다. 직전법 폐지는 명종이라는 임금 때입니다. 알겠지? 결국에는 직전법이 폐지된다. 그러면 이제 관리들한테 땅을 주냐 안 주냐? 안 주죠. 이제 뭐만 준다는 거? 뭐만 준다는 겁니까? 그냥 국가가 알아서 월급 준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결과 관료가 수조권을 통해 농민과 토지를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는 사람 손. 됐지? 이제 과전이라는 지역이 없잖아. 그러한 지역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그 지역은 다 누구한테만 세금 내면 돼? 국가한테만 내면 되잖아. 그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된 게 맞죠? 됐나요? 이해 안 되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치체제의 확립입니다.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크게 이야기해서 양천제입니다. 양인과 천인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양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양반은 양인일까요? 천인일까요? 양인이죠. 원래 이 양반이 생겨났던 어원은 우리 과거 시험에 문과를 통과하면은 문신이 되죠. 무과를 통과하면 무신이 되죠. 우리 이거를 무반, 문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던 거? 양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양반은 누굽니까? 과거 시험에 통과한 문반, 무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 양반네 자식 아니냐? 너 양반네 자식 아니냐? 이렇게 되다가 이제 집안, 가문, 양반이라는 개념이 신분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은 뭐에서 벗어나 버립니까? 세금 내는 거에서 벗어나 버리죠. 자기가 특권층이 되어버리면서. 근데 원래는 세금을 냈어야 돼, 안 냈어야 돼? 냈어야 돼. 실제로 양반은 원래 세금을 양반은 안 내죠. 원래 양반은 안 내는 거라고. 근데 양반이 이제 신분화 돼버리면서 양반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관리만 안 내는 거잖아. 양반은 원래 관리잖아. 근데 양반이 이제 신분화 돼버리니까. 이해돼요? 관리는 안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죠. 지금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공무원은 세금 안 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공무원은 아예 세금을 떼고 줘요. 국가에서 내는 거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주잖아. 그래서 너 월급이 만큼인데 이건 내가 미리 떼고 줄게. 이렇게 합니다. 세금을 뭐라 했어 너? 너무하다는 걸 심화해서. 자, 됐어요? 그래서 일반 양인들은 세금 세 가지를 냈는데 한 개가 조세, 공납, 역입니다. 들어봤죠? 조세는 땅에서 나는 세금, 공납은 토산물, 특산물, 토산물이 토하는 게 아니라 토, 흑토자, 산, 물건. 맞지? 아니다, 산자는 생산되는 거.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토산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특산물이라고 하잖아. 맞지? 제주 지역의 특산물은 뭡니까? 귤 한라봉입니다. 제주 지역의 토산물은 뭡니까? 귤 한라봉입니다. 제주 땅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뭡니까가 토산물이라고요. 됐어요? 그게 공납입니다. 알겠지? 역은 뭐냐면 노동력이죠. 맞죠? 자, 그래서 조세 보시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다 일률적으로 거둔 게 아니라 매년 뭐를 조사했대요? 풍흉을 조사해서 수확량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거둔 겁니다. 특히 세종대왕 때 토지의 비옥도, 첫 번째는 토지의 비옥도, 두 번째는 풍흉의 정도. 풍흉은 뭔지 압니까?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거의 기준은 뭡니까? 잘 되냐 안 되냐. 근데 뭘로 판단할래요? 수확량으로 판단하죠.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수확량을, 이게 수확량 책정을 누가 하냐면 잘 됐냐 안 됐냐 판단을 관리가 하거든. 근데 관리가 약간 뒷돈 받고 똑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아예 기준을 만들죠. 기준이 뭘로 만들었냐면 물, 비가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뭘 만들어 버려요? 추구기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이 사실 추구기 만든 게 그러한 관리들이 나쁜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있다고요. 진짜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백성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하나하나같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랐죠, 추구기? 말해줬었나? 자, 그래서 그러한 비옥도나 풍융의 전도를 따라 전세를 징수하는 뭐를 시행했다? 공법. 그 공법이 시행되면서 추구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누고요? 6단계로 나누고, 이거를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해마다 뭐를 따라? 풍융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 연분 9등법. 그래서 1결이란 건 토지의 이제 단위입니다. 토지 단위. 1결의 최고 몇 도에서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거둔 겁니다. 그러면 연분 1등은 몇 도? 연분 1등은 몇 도? 20도. 연등 9등은 4도. 그러면은 연등 2등급은 잘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공납입니다. 공납은 뭘 걷는 거라고요? 토산물. 맞죠? 특산물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해서 중앙관청에서 어디 단위로? 9년 단위로 물품과 액수를 부과합니다. 쌤이 4반의 지방관이면, 야, 너희 4반 동네에서 이 정도 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각 호에다가 할당하는 겁니다. 4반은 몇 개의 집이 있습니까? 31개 집이 있으면 31개의 집에 n분의 1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를 징수한다? 공납을 징수한다. 중앙에서 어디로? 군현으로. 군현에서 어디로? 각 호로 할당하는 개념입니다. n분의 1로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입니다. 역. 역은 16세 이상의 남성이 갑니다. 너희들이 가는 거죠. 근데 군역과 요역이 있죠. 요역이라는 것은 공사하러 가는 거, 군역이라는 것은 군대 가는 거. 그래서 요역은 보통 가호, 집집마다 정남, 성인 남자의 수가 얼마나 있냐를 고려해서 징발했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아들내미가 10명이면은 많이 징발했겠죠. 아들내미가 1명이면 안 했겠죠. 맞지? 그런 개념이고요. 군역은요, 기억하세요. 세조 때 무슨 법을 제정해요? 보법을 제정합니다. 자, 일단 군대는 가게 되면 시간이 일정 기간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그 마을에서 그 남자가 빠져버리면 농사 짓는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잖아.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을 보상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남자들 3명씩 묶어요. 그래서 한 명이 로테이션으로 군대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A가 군대를 가면 B씨가 도와주고, B가 군대 가면 A씨가 그 지역에서 농사를 도와주고,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법? 보법이라고 합니다. 보법. 그래서 봉족, 군대 안 가는 봉족 2인이 군대 가는 정군 1인을 지원하는 게 무슨 법이다? 보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자료 1번은 조선의 농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 힘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야기한 거? 세종대왕이. 자, 2번은 직전법 폐지를 논의하는 상소문입니다. 우리 직전법 폐지가 명종 때였죠. 직전법 폐지가 결국엔 나누어 줄 땅이 없어서 폐지했다고 했잖아. 맞지?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직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시하세요. 알겠지? 직전. 또 있나? 직전.
다음에 요거는 면포입니다. 면포. 우리 모카시로 만든 옷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면이라고 할게요. 면. 자, 모카실로 짠 무명. 면포는 서민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씁니다. 모카시 우리 문익점씨가 가져왔잖아. 그전에는 백성들은 다 삼배 입었어요. 삼배. 삼배는 누에가 맞는 거죠. 누에. 삼배 겨울에 입으면 어때요? 얼어 죽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데 모카 솜이 없어서 그거를 여러 개 입었을 때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모카씨가 도입되면서 이제 면화 요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면포. 근데 이 옷감이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뭐로 이용되는 겁니까? 화폐로 이용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삼배, 쌀, 그 다음에 이런 면화, 면포 이런 것들이 뭘로? 세금 납부의 용도로 쓰입니다. 알겠지? 됐죠? 화폐로 이용됐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공납징수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 공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군현에서 각 호로 할당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그 해에 생산되는 물건이거나 그 달에 아니면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정확히 배정해주면 좋은데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륙 지방에다가 예를 들면 거기 어디냐? 내륙 지방이 어디지? 우리 내륙 제주도에서 내륙이 어디냐? 중산간지대 마을에다가 오징어 내라 그러면 오징어 구하러 가야 되잖아. 맞죠? 근데 이 당시에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죠. 왜? 국가가 뭘 막아놔서 상업을 천시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지 않단 말이야. 이해돼요? 직접 바닷가에 구하러 가야 되는데 오징어를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 이때 이거를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신 납부하고 대납이 대신 납부입니다. 대납업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수수료만 받고 대신 납부해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와 짜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아전이 향리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짜고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수수료를 어떻게 해? 높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높게 낼 바에 내가 직접 사서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직접 사서 내니까 아전한테 아전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안 받았을까요? 이미 누구와 콩짝돼 있으니까 대납업자와. 그래서 내가 직접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누구만 논한 겁니까? 이 대납업자랑 아전만 논한 거죠. 누구는 힘들고 백성들은 힘들고요. 맞지? 우리 이러한 것을 무슨 폐단? 박납의 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박납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조선시대의 수치체제의 변화입니다. 우리 왼쪽부터 볼게요. 앞에 것도 보자. 자, 우리 양난 이후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는 이제 수치체제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양난 이후에.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전세 있죠, 전세. 땅에서 내는 세금. 원래 땅에서 내는 세금 어떻게 냈어요? 토지의 단위로 몇 분의 몇? 10분의 1인데 세종대왕님이 뭘 만들어놨어? 공법을 만들어놔서 비옥도와 풍융에 따라 내게 했잖아.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토지가 다 개판일 거 아니냐. 잘 되는 땅이 없겠죠. 그래서 이 영정법을 시행해 가지고요. 그냥 제일 낮은 걸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1결당 몇 도로? 4에서 6도로 고정시킨 겁니다. 알겠지? 됐어요? 고정. 우리 이거를 시행한 사람이 무슨 조? 인조입니다. 됐죠? 자, 우리 다음에 박납의 폐단. 우리 이거는 이제 공납과 관련된 일이죠. 우리 박납의 폐단 앞에서 뭐가 부도로 설명했습니다. 박납의 폐단 이해된 사람 손.
자, 우리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수업 끝나면 친구한테 물어봐 알았지? 아니면 쌤 강의하면 더 듣던가. 자, 박람회 폐단. 박람회 폐단이 심해지니까 정부에서는 뭘 시행한 거야? 대동법을 시행한 겁니다. 자, 이 대동법은요, 집집마다 원래 부과했던 거죠. 가호마다. 맞지? 가호마다 뭘로 부과했어요? 토산물을 내라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 대신 어떻게 정한 겁니까? 토지 1결당 약 12두씩을 납부하도록 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꼭 쌀로 납부 안 해도 되고 지역에 따라 쌀 대신 삼배나 아까 말했던 무명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데는 동전으로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은 뭡니까? 가호입니까? 이제 토지입니까? 이제 토지죠. 그런데 이게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누가 반대를 할까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담이 커지잖아. 봐봐요. 몇 두입니까? 12두 0.0배에 몇 배야? 두세 배가 넘죠. 맞지?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기가 얼마나 걸린대요? 10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이 반대해서 지주들은 곧 누구 했으니까 양반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해됩니까? 사실 이건 거의 개혁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또 중요합니다. 자, 대동법 실시 국가에서는 지금 토산물을 걷어 안 걷어? 토산물을 걷냐 안 걷냐? 대동법 시행되면 토산물 걷어 안 걷어? 대신 뭘로 걷었어? 동전이나 쌀이나 무명으로 걷었잖아. 근데 국가에서는 그게 필요 없냐? 토산물이 필요 없어? 있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 걷기로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야겠죠. 맞지? 그 걷은 돈으로 사러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대동법 실시 이후 정부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조달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합니다. 누구? 공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조금 삽니까? 엄청 많이 삽니까? 엄청 많이 사겠죠. 이 사람이 움직이면 거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워낙 많이 사러 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공인들이 등장해서 무슨 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해돼요? 점점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뜨면은? 공인이 뜨면은. 이해돼요? 공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물건 사러 가니까. 됐습니까? 자, 또한 대동법 시행으로 토지 면적 단위로 뭐를 부과하니까? 공납을 부과하니까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죠. 왜 안정적이냐면 땅은 변해 안 변해? 땅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집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집은 없어질 수 있잖아. 도망가 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세금 빵꾸 나는 건데 땅은 없어져 안 없어져? 주인만 바뀌는 거지 없어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반면에 누구의 부담은? 지주의 부담은 커지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양난 이후에는 우리 양난 이후에 이제 직업군인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뭘 내는 경우가 많았대? 군포를 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군역이 양반들은 군대 안 가잖아. 그래서 군역이 면제된 뭐가 많아요? 양반의 수가 많아지니까 부담이 다 누구한테 몰빵되는 거? 일반 상민들한테 몰빵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상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인당 얼마만 내라? 1인당 1필만 내라고 하는 무슨 법? 균역법을 제정합니다. 이 균역법 제정은 누구? 영조였죠. 맞지? 맞죠? 우리 대동법은 이야기했나? 우리 대동법은 광해군. 됐죠? 자, 균역법 시행으로 줄여진 수입은 토지 1결마다 결장미 2두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염세. 어는 뭐냐면은 물고기세, 염세는 뭐냐면 소금세, 그 다음에 선박세, 이러한 걸로 보충했대요.
그 다음에 일부 양인 상류층한테 무슨 군관?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한 피를 납부하게 했답니다. 자, 이 결장미 2두를 내게 하라는 거는 결국에 부족한 한 필분을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 아, 결장미니까 누구한테, 농민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군포는 성인 한 명당 내는 거죠. 근데 두 필을 한 필로 줄였잖아. 근데 그걸 다른 데서 보충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를 결장미를 내게 했다고 하죠. 결장미는 어디에다가 부담된 걸까? 어디다가 내게 한 건가? 어디에다가 내게 한 거야? 어디 기준으로? 토지. 그러면 또 누가 빡쳐요? 지주한테. 지주 부담이 또 생기죠. 2두가. 맞죠? 원래 4두 내는데 대동법 12두에 군역 내야 될 그 2두에 토지에다가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염세하고 선박세는 원래 왕실에서 내던 겁니다. 왕실 거. 그 세금은 원래 왕실로 들어오던 세금인데 이거를 어디에 돌리겠다? 국방비로 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선무군관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양반들은 군대 가 안 가? 안 가는데 양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한테 장교 칭호 줄게. 장교 칭호. 대신에 군대 가지 말고 집에서 훈련해. 이게 선무군관입니다. 알겠지? 군대 안 가도 집에서 칼 무술 싸움하면 선무군관이고 나는 장교라고 하는 거라고. 대신에 포내.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해돼요? 아, 그래도 나름 자부심 있잖아. 나는 나름 막 군대 장교인데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내고. 아니 뭐 양반들한테 뭐 한 푼가 돈이냐? 어? 저기 있는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뭐 5만 원이 돈이에요? 어? 이해됩니까?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게 하자라는 제도였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조선은 양난 이후에 황무지 개간, 수리시설 확충, 새로운 농법 도입 등으로 농업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알겠지? 특히 이제 무슨 법이 만들어져요? 이 모내기법,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무슨 생산력? 농업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모내기법을 실시하니까 이제 벼를 옮겨 심는 거죠. 그러면서 옮겨 안 심을 때는 뭘 키울 수 있어요? 보리를 키울 수 있고 옮겨 심고 나서는 벼를 키웁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농사 가능해? 2번. 이거를 무슨 작? 이모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내기를 시행하면서 노동력이 너무나 절감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 광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광작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짓는 한 명은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분홍이 되는데 많은 농민들은 일단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노동력이 줄어서 한 사람이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 지을 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양반이야. 내 땅이 있어. 내 땅을 원래는 너희가 다 농사 지었는데 모내기법이 시행되면서 제일 잘하는 한 명만 지으면 돼. 너희 중에서 농사 진짜 잘 짓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만 짓고 나머지는 자르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졸작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면은 많은 농민은 세금과 고리대 부감 등으로 토지를 잃고 빈농이 되었다. 한편 농민 중에서는 일부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활성화되니까 돈 되는 작물을 재배해서, 중요합니다. 요거를 재배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도 이제 무슨화되기 시작한다? 양극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분홍과 망한 사람들. 오케이, 분홍과 빈농으로. 이해돼요? 자, 한편 우리 원래 국가에서 인정받은 시전 상인들이 도시의 상거래를 주도했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 되면 이제 상업이 활발해지니까 그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개인 기업입니다. 알겠지? 개인 기업. 이런 사람들의 주도로 허가 없이 상거래를 하는 뭐가 성행합니까? 난전이 성행합니다. 원래 국가에서는 막아놨잖아. 그런데 이제 종조라는 임금 때 국가에서 인정한 몇 개의 시장을 제외하고 6개의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의 무슨 정권을 철폐합니까? 금난 정권을 철폐합니다. 우리 이걸 무슨 통공? 신의 통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상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국가의 시전 상인, 나는 국가에 돈 내고 일하는 사람인데 밖에서 갑자기 몰래 그냥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럼 가가지고 좆대로 부시고 물건 다 뺏을 수 있었다고. 일반 시전 상인들이 이거를 금난 정권이라고 합니다. 금할 수 있는, 뭐를 금할 수 있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거를 정조 때 유기전이라고 하는 6개의 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이를 계기로 여러 기업들이 성장합니다. 알겠지?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을 사상입니다. 사상. 대표적으로 어떤 상인? 경강상인. 그리고 개성에는 무슨 상? 송상. 의주에는 만상. 동래에는 내상. 요런 사상이 대표적이었다. 됐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자, 내려갈게요. 자, 보시면 국내 상업도 발달하면서 대외무역도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대외무역. 대외무역이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특히 이 동네에 있었던 내상은 어디랑 교류하고 일본, 의주에 있었던 만상은 중국과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지역에다가 국경지대에서는 무역을 위한 뭐가 열렸고 시장이 열렸고 상인들은 어디에 동행해서 사신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에 동행해서 무역을 하였다. 그 다음에 17세기 말부터는 어떤 돈? 상평통보 기억나죠? 우리 흥선대원군이 상평통보의 몇 배의 가치? 100배의 가치의 돈을 만들잖아. 무슨 전? 당백전. 맞죠? 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게시 보입니까? 이 게시가 시장이에요. 근데 또 뭐도 보입니까? 후시도 있죠. 후시가 뭘까요? 후시는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시장. 그러니까 원래 무역이라는 게 개인이 무역을 하기에는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이 껴있어야 돼. 사신이 왔다 갔다 할 때 물건을 팔거나 막 그렇게만 했다고. 그래서 게시 이제 시장이 딱 열린 겁니다. 누가 왔으니까? 사신들이 왔으니까 공무원들끼리 교류하면서 물건도 팔 수 있게 해줬거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이제 둘 다 빠이빠이 빠이 짜이찌엔 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도 다 철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시장을 철수 안 하고 몰래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래 하면 세금 안 내도 돼, 하나. 공무원이 껴있을 때는 물건 팔면 수수료를 누구한테 줘야 돼? 국가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시 끝나면 후시도 같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없어지면은. 집에 가면은 문 닫아야 되는데 문 안 닫는 거죠. 보통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개시와 후시를 같이 있는 데는 이제 공무원 있을 때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갈게요 했는데 몰래 다시 와가지고 파는 거. 후시만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애초부터 비밀리에 물건 판매했던 곳. 공무원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는데 눈 감는 거죠. 자, 상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 대동법 시행으로 수공업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누가? 장인들이 관청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물건을 직접 팔면은 돈 더 되는데 국가한테 납품하면서 월급 받는 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말부터는 뭐를 내는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뭐를 허용해요? 민영수공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너 세금 내면은 네가 만들어서 네가 팔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 가운데 상인에게 먼저 생산품의 대금을 받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무슨 방식? 선대제 방식. 요거 선대제 방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물건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왜 뭘 사야 되니까?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근데 수공업자는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죠. 상인들은 돈은 있는데 재료가 돈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한테 야, 당신 물건 잘 만들지. 내가 재료 다 대줄게. 대신에
완성되면은 누구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선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자, 한편 조선 후기에 청과 무역을 하면서 뭐의 수요가 늘어났대요? 청나라애들이 막 무명 이런 거 안 받거든. 그냥 상평통보를 줘도 안 받아요. 남의 돈이니까. 그래서 뭘 달라는 거? 금이나 은을 달라는 거죠. 은. 그래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서 무슨 개발? 은관 개발이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은관 개발하면 또 뭐 필요해? 돈 필요하죠. 돈 누가 많아요? 상인들이 많죠. 그래서 무슨 자본? 상업 자본이 몰리면서 금관 개발도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광 몰라요? 금 어디서 나왔는데? 땅 파는 거죠. 그럼 금광이라고 하잖아. 은 하는 데는 뭐라고 불러요? 은광, 금광. 자, 17세기 중엽부터 정부는 민간인에게 모두 호구를 허용하고 광산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자. 사상 중에 일부는 대규모의 자본과 상수를 바탕으로 독점적인 도매 상인인 뭐로 성장을 한대요? 도고 어떤 거냐면 사재기 하는 겁니다. 다 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되죠. 이걸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치약을 다 사버리면은 너희들 내한테 사야 될 거 아니야. 너희 뭐 이빨 잘 안 닦긴 한다마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 상인들을 도고 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허생전 얘기 들어봤어요? 허생전. 허생이 몰랑 양반이잖아. 몰랑 양반인데 이제 얘가 돈 없으니까 뭐 해요? 장사잖아. 원래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산업공상이 무너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무너진 느낌인 거죠. 선비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허생이 상업 기술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장에 있는 과일을 다 사버리고 비싸게 팔잖아. 이거를 도고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도고. 됐지? 자, 여기 보시면 대동법의 시행 목적입니다. 자, 대동법은 원래는 광해군 때 시행됐죠. 근데 이 책은 어느 실록이에요? 효종실록이죠. 근데 쌤이 그 대동법이 바로 시행됐다고요? 시행되긴 됐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100년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효종 때 누구라는 사람이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효종 임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동법을 더 어떻게 하자? 확대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대동법 잘 기억을 해주세요. 대동법.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철폐하자는 거? 금난 정권 철폐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정조 때고요. 그래서 유기전 이외의 시전에게는 뭐를 인정하지 마라? 금난 정권을 인정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죠. 다음에 요거는 무슨 법? 모내기법. 모내기법. 우리 뭐 모내기법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모내기법 하면은 뭐에 수고를 준대요? 김매기가 뭡니까? 김? 그러니까 땅 매는 거죠. 땅. 그 다음에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라는 것을 다른 땅에서 길러가지고 그걸 뽑아서 어디 심는 거야? 논에다가 심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땅을 다 이용하는 거죠. 됐지?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이거는 상품 작물. 그냥 이런 거 뭐 담배나 고구마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판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뭐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요것도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네.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은 원래 장인들이 돈 내고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지?